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주제는 최경환의 1박 2일. 네. 최 전 의원은 지금 수감 중인데요. 네, 최경환 전 의원은 지난 7월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수감 중이지만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1박 2일간의 특별 귀휴를 허가받았습니다. 네. 채널A가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에 직접 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경환 전 의원 살이 굉장히 빠진 상태였습니다. 또 염색을 못해서 그런지 머리도 하얗게 샜습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빠진 모습인데요. 결혼식에 정치인들도 왔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화환도 보냈고요. 최경환 전 의원과 반갑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취재해봤더니 황교안 대표가 축하한다, 건강 잘 챙겨라 이 정도로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청원, 김진태, 박대출 등 친박계 의원 다수도 참석했는데요. 그 박근혜 정부에서 최 전 의원은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핵심 실세였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진박 감결사를 자처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꼰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바로 서고 우리 대구 경북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권의 최고의 힘 있는 사람 최경환 의원도 오셨고, 네, 이렇게 기세에 등등했는데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하네요. 최경환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네, 당시 박근혜 전 국회가 추진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표결했는데 단 한 명, 최경환 당시 의원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최경환 전 의원이 덩그러니 두고 간 명패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1박 2일이니까 딸 결혼을 보자마자 다시 하루 만에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마음 아픈 결혼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얼굴이 보이고요. 넘버 5. 네. 지금 총리 지명설이 돌고 있어요. 네,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차기 총리로 거론되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고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이 정세균 카드가 급부상했는데요. 그 조수빈 앵커는 국회의장과 총리 중에 누가 더 서열이 높을 것 같으세요? 보통은 총리를 2인자라고 하니까 저는 더 높은 줄 알았는데 이번 보도를 보니까 국회의장이 더 높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의전서열로 보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어 2위인데 국무총리는 5위입니다. 만약에 정세균 전 의장이 총리가 되면 넘버 2에서 넘버 5가 되는 건데요. 정세균 전 의장이 국회의장 시절 진땀을 빼던 모습 보고 오시죠. 논의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아니, 그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참나, 기가 막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 참나. 얘기 안 들으실랍니까? 나도 여러분 얘기 안 들으실랍니까? 아직 청와대가 공식 지명을 안 한 걸 보니까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입법부 수장이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권 분립 정신을 위배한 게 아니냐면서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세균 전 의장과 개인적으로 친한 천정배 대한신당 의원조차 유신 독재 시절이나 있음직한 발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무총리 인준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가 되면 본회의에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어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게 될 텐데 그 모습도 보기 안 좋다는 겁니다. 그 이낙연 총리의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정부의 대표격이신 우리 총리께서 국민께 그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해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상상해보니까 어색할 것 같긴 합니다. 의전 서열이 내려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는데 이거 역시 여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보다 더 높다면서요?
네, 추미애 의원은 2016년 8월부터 2년 동안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는데요. 네. 그 여당 대표는 의전 서열상 7위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21위거든요. 무려 14위나 순위가 내려가는 겁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역사적인 요구와 또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저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네, 한마디로 상관없다, 괜찮다는 겁니다. 네, 장관 하겠다. 네. 자, 정치인들이 의전서를 따질 것 같은데, 총리 장관 자리라는 게 참 좋은 점이 있는가 봅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보이고요. 문과 함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와대 출신 중에 이번 총선에 나가려는 사람이 70명에 육박합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문 대통령과 찍은 독사진을 홍보물이나 SNS에 올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SNS에 문 대통령과 다정하게 얘기하는 사진을 올렸고요.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아예 SNS 프로필을 문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유권자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의 표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니 나를 찍어주면 그 지역구 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암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것도 다 대통령이 인기가 있을 때나 하는 겁니다. 네. 방금 당내 경선을 말씀하셨는데 막상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근무 경력을 경선 때 쓰는 걸 좀 제한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수도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현역 지역구 의원이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청와대 출신들과 경선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 청와대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달이죠. 별다른 기여도 없이 청와대에 좀 있었다는 것만 내세워 출마하려는 사람도 많다. 벼슬을 했으면 헌신을 해야지 특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선 앞두고 내부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열왕여왕이었습니다.